자, 우리 본연의 업무는 매달 관리비를 부과하고 수납하는 게 우리 업무죠. 자,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부과할지 결정하는 기록이 회계예요. 그죠? 맞죠? 근데 이번 달에 부과할 관리비는 이번 달에 쓴 돈이 아니죠. 그렇죠? 자, 관리사무소가 돈의, 비용의 지출하고 관련 없이 매달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사실은 관리비의 균등부가, 적정부가, 균등부가예요. 의미는 한 달 분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한 달 분의 관리비라는 것은 이번 달에 쓴 돈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맞죠? 먼저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부과할 수도 있고. 그죠? 맞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지출의 그 자금의 유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우리 그 기록들은 다 자금의 유출이라면 다 기록되어 있겠죠. 맞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이라면 관리비로 부과할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자, 우리는 업무 중간에, 말하자면 기업의 활동 중간에, 회계기간 중간에, 그죠? 업무에 진입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 비용으로 이번 달에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의 결정은 결국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게 업무인데, 간혹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유형자산이에요. 자, 유형자산, 아파트 유형자산은 비품 공기구로 해결되죠. 자, 비품 공기구로 회계 처리하면은 그 돈은, 그죠? 삼각기간 동안, 그 입주자 대표회가 의결한 삼각기간 동안 매달 똑같은 돈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뭐 업무 말하자면 회계 담당자가 업무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적인 뭐 지난달 업무, 그죠? 지난달 하는 그대로의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이제 그 전에 말하자면 회계 처리되었는데 관리비로 부과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그죠? 비품 공기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거와 관련해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감가상각이 안 된, 그죠? 유형자산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입니다. 그죠? 뭐 시산표를 봐요. 시산표. 그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산표를 보죠. 시산표를 보면은요. 시산표를 말씀드렸듯이 계정과목 모음이에요. 대차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대차가 일치해요. 자, 시산표는 우리 기업이 쓰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이 시산표에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산표라는 거는 총계정원장의 모음이라고. 그죠? 공동주택이 시산표를 합계잔액 시산표의 합계잔액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쓴다. 그죠? 공동주택의 시산표는 각각의 계정별로 합계와 잔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합계와 잔액을 표시하고. 자, 관리비를 한 달에 한 번 부과하므로 공동주택은, 그죠? 시산표에도 당월의 거래를 중복 표시한다예요. 중복. 말하자면 합계 안에 있는 당월분, 그죠? 10월 31일로 시산표를 조회하면 합계 안에 있는 10월분의 기록은 중복으로 표시해 준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분개만 하고, 그죠? 나머지는 다 설정이에요. 설정.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자, 봐요. 그러면 컴퓨터는, 우리는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하지만 컴퓨터는 어때요? 컴퓨터는 숫자로, 코드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산표는, 자, 회계의 계정 과목 설정이 이미 우리 어느 회계 프로그램이든지 회계라면
그죠? 개선 과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각각의 그죠? 회계 주체별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계속 기록이고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맞죠? 회계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별로 그죠? 프로그램을 회계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각각의 개선 과목은 각각의 고유의 코드가 있다. 그죠? 그 코드가 어때? 규칙적으로 설정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산 계정의 코드를 이를 쓰겠다. 그죠? 부채 계정의 코드를 이를 쓰겠다. 자본은 3. 그죠? 자, 수익은 4를 쓰고, 그죠? 비용은 5를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분류되죠? 자산은 어때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자산은 11 코드를 쓰겠다. 비유동자산 12. 부채도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부채는 21. 유동부채는 21을 쓰겠다. 그죠? 자본은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용으로 분류하죠. 자, 적립금은 그죠? 31. 미처분 이익용은 32로 분류하겠다. 그죠? 수익 마찬가지. 관리 수익과 관리의 수익으로 분류하죠. 관리 수익은 41. 관리의 수익은 42로 분류하겠다. 자, 비용, 관리 비용, 관리의 비용으로 분류하죠. 관리 비용 51. 관리 비용 51을 쓰겠다. 맞죠? 자, 유동자산 또 유동자산 어때요?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자, 당좌자산은 111 코드를 쓰겠다. 재고자산 112 코드. 그죠?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기타로 분류해요. 투자자산 121. 그죠? 유형자산 122. 기타 123. 그죠? 이렇게 쓰겠다. 맞죠? 관리 외 수익 중에 그죠? 입주자 기업, 공동기업 쓰잖아요. 그럼 입주자 기업 4, 2, 1 쓰겠다. 공동기업. 그죠? 공동기업 4, 2, 2 쓰겠다. 코드가 정해져, 나름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당좌자산 안에, 그죠? 현금 계정이 있는 거예요. 현금 계정 111, 자, 001. 그죠? 보통예금 대군액이 있는 거예요. 111, 002. 뭐 이런 식으로. 자,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의 다, 그죠? 설정되는 게 나름의 코드 순서대로 정보를 표시하겠죠. 나름 순서대로. 자, 시산표 봅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은 모음이에요. 그래서 시산표에 계정과목만 쫙 있는 경우, 총계정원장 계정과목만 있는 경우, 써져 있는 경우, 아니면 계정과목이 다 써져 있고 각각의 합계액,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뭐 자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합계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 설정이에요. 설정. 오래됐든 어찌됐든 시산표에는 우리 기업이 쓰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산표, 총계정 원장은 모음이에요. 자, 그럼 보죠. 시산표를 봐요. 공동주택의 시산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자산 안에 어디예요? 자, 비유동자산 항목에 있는 거죠. 비유동자산에 뭐예요? 유형자산 항목에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항목에. 자, 비품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리고 비품의 평가 계정이 있는 거예요. 비품 감가상각목이. 그죠? 맞죠?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품을, 자,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구입하면 뭐죠? 구입하면 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품 공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회계 처리. 자, 감가를, 그죠? 감가를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감가를, 가치의 감소분을. 말하자면 감가상각, 결산정의죠. 자, 가치의 감소분. 자, 보겠습니다. 관리실에 컴퓨터가 들어오든, 그죠? 경비실에 에어컨이 들어오든, 뭐가 되든 다 어때? 관리사무소는 다 그 돈을 전부 관리비로 부과해야 되죠. 맞죠? 근데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의 떨어지는 부분이 감가예요. 그죠? 자, 차량 뭐 새 차 사잖아요. 5천만 원 주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 중에 얼마를 말하자면 떨어뜨릴 것이냐는 방법은 문제지. 정률법 처음에 확 떨어뜨린다. 정액법 같이 떨어뜨린다. 그죠? 생산량 비례법. 맞죠? 그죠?
말하자면 생산한 만큼 양의 비례에 따라 틀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가정에 따라서 가치의 감소분을 정하는 것은 그죠? 방법에 따라 다르다. 맞죠? 공동주택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해진 게 많다. 그 말씀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정해진 거 있죠. 정해진 것 뭐예요? 자, 언제부터 감가상각 할 거냐? 취득한 달부터예요. 말하자면 회계 처리한, 자, 이 비품을 회계 처리한 그 달부터. 자, 감가상각액은 무조건 한 달치를 하는 겁니다. 월할 계산이에요. 월할 계산. 자, 영리기업의 비용과 수익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일할 계산입니다. 이자를 계산할 때 일할, 감가상각도 일할 계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공동주택은 월할 계산이에요. 말하자면 한 달치를 하겠다 소리예요. 관리비의 균등부가죠. 균등부가. 자, 취득한 달부터, 그죠? 이번 달부터 한 달치를 하겠다. 이번 달에 회계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 한 달치를 부과할 건데, 이번 달에 회계 처리를 9일날 하든 10일날 하든 30일 하든 한 달치를 부과하겠다 소리예요. 그리고 다 부과할 거예요. 다 감가상각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고물을 인정 안 한다. 고물의 가치, 잔존가액 0만원 주고 샀으면 100만원 다 관리비로 부과하겠다 소리예요. 잔존가액을 인정하면 그만큼 부과 못하는 거지. 맞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쓰는 돈은 기본적으로 다 관리비예요. 관리비로 부과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존가액 0, 그죠? 자, 계산은 매달 똑같이 정액법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매달 똑같이. 말하자면 비품을 120만원 사고, 자, 그죠? 매달 똑같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상각기간, 얼마 동안 부과할 것인지는 이때 얘기해요. 이때 얘기해요. 야를 이번 달에 다 상각할 건지, 1년 동안 상각할 건지, 2년 동안 상각할 건지는 이때 얘기하더라고. 봐요. 만약에 유형자산의 가치의 감소분은 결국 뭐냐면, 그죠? 합리적이라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소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비실에 에어컨이 들어와요. 5년 쓸 거예요. 5년 쓰려고 예상해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실제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최소한 사용 예상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근데 아니죠. 왜? 그러면 어때요? 경비실에 에어컨이 들어왔어요. 5년 동안 쓸 예정이에요. 그럼 60개월 동안, 5년 동안 나누어서 관리비를 부과해야 돼요. 자, 관리실에 책상에 세 개가 들어왔어요. 20년 된 아파트예요. 관리실 가보시면 20년짜리, 그죠? 책상이 있잖아요. 20살 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죠? 관리비를 20년 동안 나눠 부과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 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가 의결한 기간 동안 똑같이 나눠 걷는 거예요. 자, 20만원짜리 물건이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관리 업무에 쓸 거예요. 자, 비품을 회계 처리해요. 상각기간 1년을 의결했으면 이거는 회계 처리한 그달부터 1년 동안 똑같이 나눠 부과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씩. 그죠? 그러면 이 돈은 감가상각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그죠? 이거는 봐요. 이게 비품이면, 자, 감가상각비인데,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계정이 공개 항목과 같았으면 좋겠다. 맞죠?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은 공개 항목과 매칭이 되는 계정 과목은 일반 사무용품비죠. 용품비예요. 적용했을 때 비품에 대한 자 12분의 1회차 감가상각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나타내면 되고 공개는 일반 사무용품 회계처리 하는 거고, 그죠? 자, 내용은 비품의 감가상각이라 나타내면 되고. 자, 봐요. 그러면 이 대변은 결국 비품인데, 그죠?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어때요? 이 물건은, 이 에어컨은 5년 쓸 예정인데, 그죠? 이 선풍기, 이 컴퓨터는 5년, 최소 5년을 쓸 예정인데, 예정 사용 기간이 5년인데,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상각 기간이 지나면 비품이 없어지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유형자산이라면 형태가 있는데,
우리 관리 업무에 오래 쓰려고 회계 처리한 자산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거는 5년 쓸 건데 5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건데 관리비를 그렇게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거둔 거예요. 합리적 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의 의결한 기간 동안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 끝났지만 그죠? 우리 기업의 재무정보에 그죠? 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실제로 업무에 쓰여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 기상은 간접법이어야 한다. 자, 비품으로 직접 빼는 게 아니고 뭐요? 이 비품 계정을 차감하는 평가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 계정의 이름이 감가상각누계. 감가상각누계 계정을 설정하실 때는 꼭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감가상각누계라는 계정은 그죠? 특정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써주셔야만 계정 과목이 설정이 완성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요. 우리 아파트의 시산부에 차변의 비품 합계가 12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있고 잔액도 120만원이고 자, 대변에 그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원 있어요. 잔액도 120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때? 아, 비품이 있고 감가상각이 끝난 거죠. 맞죠? 감가상각이 끝난 거잖아요. 비품이 있고 감가상각이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비품이 20만원이고, 그죠? 10월 30일에 조회했더니 당월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합계액이 20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잔액이 합계가 20만원이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의 잔액이 2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아직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비품의 잔액은 20만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이 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연결된 업무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감가상각을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된 업무를 하면 된다. 인데, 자, 여러분들이 인수인계를 받으시잖아. 그죠? 그러면 지난달하고 연결된 업무를 할 건데, 그 아마 전임자가 그죠? 유형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놓쳤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비품은 있는데 감가상각 개성은 없는 그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비품은 있는데 그죠? 감가상각 개성이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른 건데 이 상황은 내 전임자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도 그 전임자의 문제일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그 후에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있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요리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뭐예요? 관리사무소가 돈을 썼고 120만원을 썼는데 이 돈은 관리비로 아직 부과 안 된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부과해야죠. 맞죠? 저 돈만큼 자금의 동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돈만큼 업무가 자금의 말하자면 자금이 그죠? 회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부과해야죠. 자, 그러면 부과를 하시려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일단 아셔야 되고 그러려면 어때요? 자, 현재 이 시점 말고 지금 내가 여기서 업무를 가보니까 그죠? 2021년 6월에 조회해보니까 야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지금 업무를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자, 시선별 조회합니다. 그죠? 2020년 12월 31일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조회하고. 자, 그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그죠? 이게 시선표가 또 우리 업무에서 시선표가 정말 편리한 이유는 이 계정을 아마 클릭을 하면 있잖아요. 요 계정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비품 계정의 원장이 떠요. 그러면 아마도 이 비품에 대한 계정이 원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장을 띄웠을 때 이 120만원이 전기 2월 1월 1일 전기 2월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어때요?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죠? 2021년을 띄웠을 때 맞죠? 자, 현재를 띄웠을 때 2021년 이 현재를 오늘을 띄웠을 때 전기 2월 상황이 나타나면 이번 기회에 일어난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2020년
12월 31일로 시산표를 조회하고 다시 비품 계정을 띄우죠. 그러면 2020년에도 정기월로 나타나면 2020년 상황도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죠. 그럼 2019년에 12월 31일을 시산표로 조회하고 그죠? 다시 이 계정을 띄워요. 그러면 정기 2월이면 다시 2019년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2019년의 거래라면 시산표를 띄우면 거래 내역이 나오겠죠. 그죠? 거래 내역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 120만원 업무를 하시려면 1번 이 비품에 관련해서 그죠? 취득 내역을 일단 아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취득 내역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의 의결이 필요한 거지. 그죠? 입주자 대표이든지 뭐 관리소장님이든지 나름의 의결을 하셔가지고 그죠? 세 번째 결국 뭐예요? 관리비로 부과하는 업무를 하셔야 돼요. 아주 분개를 하셔야 된다. 관리비로 부과하시려면 일단 그죠?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넣어서 부과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게 유형자산의 비품 공개구라면 자, 비품의 그죠? 취득원가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만 취득원가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아파트의 시산표에 감가상각 안 된 유형자산이 있을 수 있지 싶어요.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극히 일부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발견되시면 일단 그게 어느 해의 언제의 회계 처리이고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죠? 감가상각을 하시기 바랍니다.